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번 주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공부 범위를 줄이라고 했습니다.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좀 짤막하게 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여러분들 공부하기 너무 싫으시잖아요. 그쵸? 그럴 때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. 공부 시간이 적을 때 아주 최대의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공부 범위를 줄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, 요 근래 트렌드에 맞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기출문제는 당연히 봐야 되는 게 맞고, 그러면 이제 이런 식상한 얘기를 좀 떠나서, 약간 이것도 식상한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이 너무 안 지키는 그러한 식상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번만 더 할게요. EBS만 봐도 절반은 갑니다. EBS 교재만 봐도 절반은 가요. 저는 이제 EBS 수능 특강이 나오면 한번 쭉 다 훑어봅니다. 그러면은 그 한 해 동안 어떤 문제 스타일로 출제가 될지 대충 어느 정도 예측이라는 거를 조금 해보는데,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맞췄거든요. 2년 전에 제 수능 특강을 쭉 훑어봤어요. 그랬더니 뭐가 있었냐면, 삼각함수 추론 문제가 오랜만에 수능 특강에 수록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. 삼각함수 추론 문제가 다시 나올 것 같으니 그걸 꼭 준비를 해서 수능을 봤으면 좋겠다. 아니나 다를까 바로 6월 모의고사에 수능 특강에 있었던 그 문제를 그대로 냈습니다. 2025학년도 6월, 그러니까 2024년 6월에 시행된 시험, 그 시험에 20번의 삼각함수 추론 문제가 바로 출제가 됐습니다. 심지어는 수능 특강에 있었던 레벨 3에 있는 문제를 조금 쉽게 바꿔서 출제를 했어요. 그리고 작년에는 조금 비정상적으로 지수 함수, 로그 함수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게 구성이 됐더라고요. 다른 단원보다도. 물론 전체적으로 다른 단원들도 조금 어렵게 구성이 됐었긴 한데, 제가 그걸 보고 올해는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에 해당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다. 근데 이것까지 예상을 못했어요. 지금 작년 6월부터 수능까지 쭉 지켜보시면 지수 함수, 로그 함수 파트 문제가 두 문제나 중복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. 앞에 10번에 하나, 뒤에 22번에 하나, 계속 그걸 유지를 하면서 수능까지 출제를 했어요. 그 말인 즉슨 여러분들이 이제 곧 수능 특강을 보게 될 텐데, 수능 특강 그걸 보고 어떤 식으로 될지 출제 경향 분석을 한번 해드리긴 할 텐데, 그 해 수능 특강을 보면요,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지가 조금 보여요.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. 여러분들이 EBS를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는 1등급도 그렇고 4, 5등급도 그렇고 모든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건데, 제가 EBS 홍보대사도 아니고 EBS 관련자도 아닌데, EBS에서 연계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 써 있잖아요. 감수 이렇게. 그러면 거기에서 연계를 한다라는 뜻이에요. 그러면 다른 문제집 같은 거는 절대 풀 필요가 없습니다. 두 개만 하세요. 저번에 말씀드렸던 기출, 범위를 줄여서 기출, 그리고 범위를 조금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수능 특강, 그리고 올해 이제 하반기에 나올 수능 완성, 요 두 개는 필수적으로 좀 보시고, EBS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의고사 시리즈 같은 것들을 좀 보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매년 이렇게 수능 특강을 분석을 해주는데도 애들이 수능 특강을 그렇게 많이 잘 안 풀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꼭, 제가 이건 조언입니다.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가 아니고, EBS만 봐도 절반 이상은 가요. 절반 이상.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할 때 기출을 풀었다,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풀었다, 그러면 무조건 그 다음부터는 EBS를 회독을 하는 거예요. 수능 특강을 회독을 하고, 여러분 국어랑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것처럼 수학도 EBS에서 연계돼서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거기다가 다 넣어놨기 때문에, 제가 아직 이제 올해 수능 특강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좀 전하고 싶어요. EBS를 꼭 좀 보세요. EBS를 무조건 보면 반 이상은 갑니다. 제가 조금 더 약간 살짝 과정해서 얘기하면, EBS만 봐도 여러분들은 80점 받을 수 있어요. 정말입니다. EBS만 봐도. 그럼 기출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거니까 그건 너무 디폴트 값이고, EBS만 본다, EBS만 보더라도 저는 80점 가능하다고 봅니다. 왜냐면 애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EBS 교재는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, 한 해 동안 EBS를 한 번, 두 번만 보는 게 아니고 수능 특강을 N 회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안에 있는 문제들의 그 요소들이 있거든요. 그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 출제들을 합니다. 실제로 그랬어요.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. 그러니까 그 요소들을 꼭 좀 알 수 있게 N 회독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,
그 다음에도 시간이 남으면 다른 어떤 문제들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애들이 EBS를 안 보기 때문이에요. 1등급은 그냥 무시한다고 안 보고 4, 5등급은 공부 자체의 양이 너무 적으니까 안 보고, 그리고 그들이 풀기에는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,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기본적인 기초 기출문제부터 풀고 그 다음에 EBS에서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풀어서 4, 5등급 친구들은요 레벨 2까지만 풀 수 있게 만들어놔도 3등급이 뭐야 2등급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. 그 정도 능력이 된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꼭 좀 올해는 수능 준비를 하면서 EBS를 꼭 좀 N회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좀 짧게 영상을 찍을 거고요. 왜냐면 할 말이 이거밖에 없거든요. EBS N회독 해라. 정말 이거는 정말 조언입니다. 여러분들이 어디서 공부를 하든 EBS 인터넷 강의를 보면 좋은데 뭐 그걸 안 보더라도 꼭 좀 그 책은 N회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도 매회 EBS를 무조건 풀리고 제가 아이들 수업을 할 때도 EBS는 꼭 좀 다룰 수 있게 합니다. 그리고 뭐 손풀이라든지 이런 자료들도 제공을 하고, 그러니까 EBS 자료, EBS에서 나오는 교재들은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